내 이름은 루카와 타카오, 고문 소믈리에 이주인 선생님의 조수입니다. 내 이름은 엠마. 뒷세계에서 요염하게 춤추는 프로스티스야. 요즘 들어서 내 수영복 차림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사진 한번 찍을까 생각 중이고. 사진은 제가 찍어드릴게요. 바다에 가실 땐 불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엠마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뭐? 뭘 했길래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 다음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악당을 잡으러 아지트에 쳐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입구에서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2인조를 발견했는데 두 사람 다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었지 뭐예요. 이 녀석들, 너희가 부토일가 살해 사건의 범인이랬다. 루카, 잠깐. 그것만 보고 틀림없이 그 2인조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알고 보니 우리와 마찬가지로 악당을 잡으러 온 대륙의 암살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더러 악인이라고? 얼토당토하는 소리. 제 발언에 모욕을 느낀 두 사람은 분노했고 결국 전투로 이어지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제압해주긴 하셨지만 저로선 선생님께 큰 패를 끼친 셈이죠. 이 사람 강해요! 아파요! 확실히 미숙하군. 허나 마음만은 맑아. 덧붙이자면 저는 흠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됐었답니다. 넌 뭐 하는 거야 대체?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한 번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있었단 말이야? 네, 얼마 전 한글의 조직 라이징의 암살자인 어디 뵐만한 놈 없나? 웨팔의 코미나투가 선생님의 표적이 됐었는데요. 놈을 포박하려고 코미나투의 자택에 쳐들어갔었는데 어느 틈엔가 코미나투가 제 뒤에 서 있었지 뭐예요. 너흰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두둥강 나고 싶어? 이거 진짜 죽겠다 싶었던 그 순간 네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안 돼! 선생님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어요. 선생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전 지금쯤 저 세상에 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한 얘기를 해맑게 하는 너도 참. 이주인 씨한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졌네. 네, 근데 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아직 약과예요. 제가 선생님께 끼친 피해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니, 아직 더 있단 말이야? 그리하여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주인 선생님마저 식겁하게 한 풋내기 시절 루카와의 실수 모음집. 뭐야? 궁금해. 제가 여태껏 실수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지라 앞으로 차차 소개해드릴까요? 설마 정규 코너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르침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조수로 일한 지 1년 차였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고문할 때 사용할 수류탄을 제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수류탄을 달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서 선생님께 건네드렸어요. 아니, 폭발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잘못된 판단이었죠. 너 혹시 바보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실수할 걸 예상하시곤 고문실에 참호 비슷한 공간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아니겠어요? 우와, 빠르다. 수류탄이 폭발하기 직전 선생님께서 그곳에 수류탄을 던져 넣으신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강속구였어요. 거기다 자세는 또 어찌나 깔끔하던지 한 145km는 나왔을걸요? 이주인 씨, 구속이 145km나 나오는구나. 네, 다음은 제가 막 조수가 됐을 때 저질렀던 실수인데요. 표적을 악어밥으로 주는 고문을 할 때였어요. 이번에도 불길한 예감이. 그때 쓰였던 악어들은 친한 파충류 업자에게서 빌린 녀석들이었는데 제 실수로 악어 한 마리가 어딘가로 도망쳐버렸지 뭐예요. 악어가 도망쳤다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 한 마리는 이주인 선생님의 집무실에서 발견됐었는데 동네 이웃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잡아야 돼. 여러분은 자기 방에서 갑자기 악어가 튀어나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뭘 어떡하긴. 놀라서 나자빠지겠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데? 잡았어? 악어는 인간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요. 막강한 수컷 간에 장렬한 전투가 치러졌고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선생님은 악어의 입을 밧줄로 칭칭 감아서 무사히 악어를 포박하는 데 성공하셨답니다. 사태가 수습된 뒤에 선생님께서 눈을 부릅뜨시고는 루카와 집중해라 라고 얼어붙을 듯한 목소리로 다그치시는데 고문실 밖에서 그런 엄격한 어투라니,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다니까요.
자기 방에서 악어가 나왔는데 그럴 만도 하지. 자, 이쯤에서 화제를 바꿔서 선생님께서 제게 고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므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루카와, 미리 말해두지만 인류가 자행해온 고문의 역사는 악의 유산이며 원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렇지만 고문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이란 생물이 지닌 광기적인 면모를 아는 것이며 인류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 루카와, 오늘의 고문에 대해 그리고 고문에 대한 나의 견해에 관해서 너에게 작은 가르침을 줄까 한다. 고문이란 행위는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벌어져 왔는데 인간은 왜 고문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어. 중세 유럽에서는 자백과 증거에 의한 판결이 법으로 제도화돼 있었어. 때문에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지. 죄인에게 자백을 얻기 위한 취조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고문이었던 거야. 그 당시 자행했던 고문으로는 아이언 메이든을 비롯한 여러 종류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고문에 의해 명을 달리했지. 하지만 고문을 통해 자백을 얻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어. 죄인으로 하여금 고문관이 원하는 대답을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식으로 변질되어 갔기 때문이야. 고문을 받은 인간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설령 죄가 없더라도 고문관이 원하는 대답을 자백하는 일이 빈번했고 그로 인해 진실은 점점 어둠에 파묻히게 됐지. 비단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뿌리 깊은 고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에도 시대의 고문은 문헌으로 남아있을 만큼 유명한데 죄인의 손발을 묶어 천장에 매단 뒤 등에 무거운 돌을 얹는 수르가도이 고문, 정좌하고 앉은 죄인의 무릎 위에 돌을 올려놓는 이시다키 고문, 죄인의 몸을 접어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혈행을 정체시키는 새우꺾기 고문 등 일본 특유의 고문이 여러 형식으로 개발되었지. 에도 시대의 재판 또한 자백 재판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증거나 죄인이 있다 해도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죄인에게 벌을 줄 수는 없었어. 반대로 말하자면 죄인 본인의 자백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 되지. 결과적으로 일본도 중세 유럽과 마찬가지로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잦아져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는 일이 판을 치게 됐지. 그뿐 아니라 에도 시대는 천주교인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어. 에도 막부는 민간인에게 천주교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잔혹한 고문을 가했지. 기름을 먹인 도롱이를 죄인에게 입힌 뒤 불을 피우는 도롱이 춤이나 책형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 천주교도는 신앙을 저버린다고 선언하지 않을 시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해야 했다. 막부의 천주교 탄압으로 사망한 사람만 20만 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을 정도니. 물론 현대에 이르러선 유엔의 고문 방지 협약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고문이 금지되었지만 그렇기에 나는 오히려 인간의 흑역사인 고문을 철저히 공부했다. 국가의 법을 짓밟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통과 분노를 비웃는 악인에겐 죽음보다 더한 극한의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문은 인류의 광기 그 자체다. 사실 고문이란 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숨 쉴 자격조차 없는 악인의 몸에 죄의 무게를 새기는 것만이 고문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구태여 괴물이 됐다. 고문은, 이 광기는 나의 긍지인 것이다. 심금을 울리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중년 직장인이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에 마시는 한여름의 맥주만큼이나요. 이 여운이 가시기 전에 중대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고문 소믈리에 이주인 선생님의 굿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인 선생님 대 외파리 코미나토의 전투와 관련된 굿즈인데요. 선생님께 처음으로 상처를 입혔던 거대 한굴의 조직 라이징이 자랑하는 외파리 코미나토와의 전투 장면이 아크릴 스탠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모친의 사랑이 담긴 말을 곡해서 받아들였던 코미나토에게 던진 선생님의 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모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치만 만약 자기 아들이 건전하게 크길 바랐던 것이라면 차별하는 쪽이 잘못됐다는 말은 널 차별했던 그들처럼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더러 강하게 살라고 한 이유는 언젠간 네가 차별을 극복하고 너처럼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켜주길 바랬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너는 정녕 모친이 했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뭐 이해했든 못했든 상관없어. 너에게 숨쉴 자격은 없으니까. 역시 이주인 씨는 명언 제조기라니까. 어쩌면 외팔이란 이유로 차별받던 코미나토에게 마지막으로 온정을 베푼 것 같기도 해.
코미나토도 불우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만큼 깊은 울림이 느껴지네요. 다음 소개할 굿즈는 이주인 선생님과 루카와의 절대 영도의 시선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악당이 이걸 보면 무서워서 까무러치는 거 아니야? 꼼짝없이 쥐구멍에 몰린 악당의 시점을 체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정 느낌으로 집마다 하나씩 놔두는 건 어떠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줘.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긴데 얼마 전 저와 선생님은 뜻밖의 인물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루크 쿠로바네. 넌 교고쿠 구미의 쿠로바네로군. 당신은 이주인 시게요? 고문 소믈리에가 어쩐 일로 이런 곳에? 악당 잡으러 갔다가 만났는데 선생님의 싸늘한 시선에 몸을 잘게 떠는 게 아니겠어요? 쿠로바네 씨는 교고쿠구미의 조직원인데 인형 뽑기 기계에 조작을 가해서 소소하게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상품을 뽑지 못하도록 크레인의 힘을 약하게 조정하는 보잘것없는 사기를 치다 들켜서 지금 조직에서 외면받는 상태라네요. 본인은 예전의 입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이지만 대단한 사기도 아니네 뭐. 그 정도면 그냥 용서해줄 법도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싸움 실력은 굉장했어요. 신체 능력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교고쿠구미의 모리와카 씨와 사코 씨도 잠깐 등장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대체 네 과거 얘기는 언제쯤 해줄 거니? 제 과거 말씀이시군요. 다음 고문 소믈리에 에피소드는 쿠로바네 씨가 등장할 예정이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저 루카와의 과거에 대한 에피소드랍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싫어서 계속 질질 끈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얘기하기 싫을 법도 하지. 루카와 이따 같이 술 마시러 갈래? 네? 정말요? 물론 이주인 씨도 같이. 저 그냥 술안주 감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쵸?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